안녕하십니까. 2022년에 이선아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그리고 수강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2021년 이선아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한 체육과 정한솔입니다. 저는 올해 시험이 두 번째로 초수 때는 교육학 14점이라는 아주 부족한 점수를 받아 컷에서 0.5점이 모자란 점수로 1차 불합격을 한 후 2차 재수시험에서는 교육학 19.33점이라는 아주 과분한 점수를 받아 컷에서 10.33점이라는 점수가 남아 최종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수는 저에게 굉장한 과분한 점수라 선생님들께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선 만큼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듯 우리가 치러야 하는 임용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으로 각각 비중을 20%, 80%를 차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저는 1차 공부를 할 때 20%, 80%만큼의 비중을 두고 공부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비중은 20점, 80점이지만 교육학 점수가 모자란다면 이 시험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앞서 저의 점수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초수 때 저의 1차 시험 성적에서 전공 점수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와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학 점수가 14점으로 다른 합격생들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에 속해 저는 1차에서 불합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전공 점수 또한 잘 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학이 19.3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다른 합격생들에 비해 더욱 우월한 고득점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 80%만큼의 비중으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선 이해 후 암기 공부 방법을 굉장히 지향한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학 내용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조금 더 교육학에 많은 시간을, 전공 내용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공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선아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이선아 선생님의 수업을 선택하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까다롭고 복잡한 교육학 내용을 선아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의 공부 방향인 비중에 따른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었다면 제가 생각했던 20%, 80%의 공부 비중을 두고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공부를 할 때 시험 시간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언급되어 있는 시험 시간입니다. 1교시의 교육학의 경우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2교시부터 전공시험은 10시 40분부터 2시 2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1차 공부를 할 때도 아침에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반드시 교육학을, 그 뒷시간은 전공 공부를 해야 나가면서 시험 일정을 항상 체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공부 방향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점은 망각이 일어나기 전에 공부를 끝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아 선생님의 수업은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오전 시간대에 교육학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육학 수업이 끝난 직후 점심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저는 2시 20분에 저희 1차 시험도 종료되기 때문에 2시 20분까지 교육학 복습을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망각 곡선입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 20분 내로 다시 복습을 진행한다면 58%만큼의 기억을, 그 시간을 초과한다면 점점 더 망각되는 이 망각 곡선 그래프를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수업 끝난 직후에 바로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선아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다면 반드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복습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의 시간은 저는 공부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을 통해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면 복습을 통해 제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저만의 공부 방법으로 암기를 이어나가는 등 강의 시간이 아닌 그 외적인 공부 시간에서 20%, 80%만큼의 비중으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만의 공부 방법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하여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장시간 공부에 아주 취약한 수험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1년 내내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효과성 있게 공부를 하는 효율성을 가장 지향하였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양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저는 적은 시간 동안 가장 큰 효율을 내기 위하여 최대 집중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최대 집중 시간은 누구나 큰 차이가 있지만 저에게 가장 최적화된 집중 시간은 50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공부 순간을 떠올린다면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건데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은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을 3년 내내 몸에 익혀왔을 겁니다. 그 뒤로는 저는 장시간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으로서 50분 공부, 10분 휴식 방법이 저에게 가장 최적화된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제가 50분 공부, 10분 휴식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데 아주 큰 효과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50분 공부, 10분 휴식 이 공부 방법을 1년 동안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패턴을 하다 보니 장점도 있었습니다. 50분 공부, 10분 휴식을 하다 보니 50분 동안 최대 집중력을 발휘하여 공부를 한다면 그 다음 2교시, 즉 다음 50분 동안은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하루 동안 돌릴 수 있는 일정 또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여러 과목을 봐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의 이 공부 방법은 제가 합격으로 갈 수 있었던 지름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이해, 후암기를 지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암기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아주 지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암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망각곡성과도 불일치할 정도로 저는 암기를 한 직후에도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공부 방향인 효율성과 아주 반대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암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선아 선생님입니다. 제가 초수 재수 때 재수 2년 동안 이선아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해 중심적 수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내용을 탄탄하게 체화시킨 후 모의고사 시험에서 글을 풀어내니 내용이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었고 이 공부 방법이 저의 19.33이라는 교육학 고득점으로 향할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불안하실 텐데 아직 상반기이니만큼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방대한 내용들을 당장 바로 암기를 하려고 막막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이해를 중심으로 한 암기를 이어나가신다면 반드시 11월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슬럼프 극복 방법인데요. 수험생들에게 아주 가장 쥐약이죠. 슬럼프는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럼프 상황을 누가 얼마나 빨리 떨쳐버리고
다시 벗어나서 수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이 시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험 불안이 아주 큰 학생이었습니다. 수능을 볼 때도 시험 불안이 너무 커서 필통을 제가 항상 넣어둔 위치를 까먹은 나머지 멘탈이 무너진 채로 수능을 응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용시험의 경우에도 저는 초수 때 시험 불안으로 시험을 끝내고 난 후에 답안지에 제가 제대로 작성을 하였는지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 시간 내내 시험 불안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험 불안이 큰 저로서는 한 번 실패를 맛보았던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1년이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치고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면역체계가 무너져 생전 처음 겪어보는 두드러기 등 몸이 점점 허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과목 특성상 실기를 넣을 수 없다 보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실기를 하러 가니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실기를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것이 부상으로까지 이어져 저는 상반기 말 6월쯤에는 다리를 크게 다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였던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면 제가 선아 선생님께서 수업 중 하신 말씀을 듣고 가슴 깊이 와닿아 최대한 빨리 슬럼프를 털어내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노력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1년 올해의 말 시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나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셨다면 반드시 자신을 믿으시고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다 보면 시험날이 다가오고 결국에는 시험날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열심히 했다면 자신에게 꼭 보상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수 시험에서 시험 불안이 크다 보니 이 시험에서 반드시 성공하려면 저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저 자신에 유했던 저였지만 초수 그 1년만큼은 저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채찍질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좋아하던 유흥생활도 즐기지 않고 1년을 그렇게 저를 구속하다 지내다 보니 1년 동안 저의 몸은 굉장히 피폐해졌고 그것이 실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주변 많은 분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1년 동안 제 자신을 스스로 돌보면서 1년을 공부해 나간 것이 제가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산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그 보상을 기반으로 그 다음 일주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하루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그 기간이 1년이 되어 올해 11월 말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종 합격 발표 날에 기억을 잊을 수 없어 캡처해둔 화면입니다. 이때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올해의 1년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달려나가신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이 합격자 발표 화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어 오늘 저희 발표가 굉장히 부드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혹시 저희 발표 중에 생기신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해 노력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여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 자리에 서서 이선아 선생님의 합격 사례 발표를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도해 주신 이선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